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의 어떤 근대적 개혁운동은 결국 모두 다 실패했다고 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910년 일본에게 주권을 내주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두 가지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 할 항일의병운동과 전쟁이라 돼 있네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아이고 선생님 카메라가 잘 안 보여. 애국개몽운동입니다. 자, 이 항일의병 전쟁은 의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때 외적을 물리칠 때 관군이 아니라 민간 군대죠. 자,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일제강점기로 가는 길목에 1895년부터 1907년까지 약 10여 년간 우리나라의 국권을 지키기 위한 이 항일의병 전쟁을 주도했던 인물들은 대부분 위정척사 운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게 보수인 거죠, 보수. 자, 항일의병 전쟁은 총 3번 정도 일어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을미의병입니다. 자, 여기서는 반드시 이 의병과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어떤 그 원인 그리고 특징을 반드시 알아놔야 됩니다. 이 을미의병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바로 이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있었죠. 을미사변. 그리고 이 을미사변 이후에 일제가 을미 개혁을 강요하는데 이 개혁의 대표적인 게 이제 양력 사용과 더불어서 단발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발령과 을미사변은 결국 우리 조선의 민중들을 분노케 했고 그리고 그 앞에 바로 보수적인 양반 유생들이 주도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병은 을사의병입니다. 냄새가 나죠? 바로 원인은 을사조약. 선생님 수업 시간 늑약이라고 얘기했죠. 이 을사늑약 체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병이 일어나는데 이 시기 의병, 을사의병의 특징은 뭐냐면 알아둡니다. 바로 이 시기에 평민의병장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민의병장으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신돌석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의 포항 근처에서 이 의병장을 했고요. 휘하에 약 3,000명의 부하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결국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부하의 배신으로 해서 결국 일본에게 체포되어 처형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번 주목할 인물이 있는데 최익현입니다. 이 사람은 단발령이 강요될 때 이 사람이 도끼와 상소문을 들고 이런 얘기를 했죠. 경복궁 앞에서 내 목을 자를지언정 내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 해서 단발령 집단 반대 상소를 했던 인물입니다. 결국 이 최익현은 을사의병 이후에 일본에 의해서 체포가 되었다가 대마도로 끌려가서 거기서 단식투쟁 그때 죽고 맙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병은 정미의병입니다. 이 정미의병의 원인이 되었던 사건은 을사늑약으로 고종의 강제 퇴위를 당하죠. 왜? 바로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해요. 근데 이 헤이그 특사 파견을 결국 빌미로 해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킵니다.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일본이 순종과 맺은 조약이 뒤에 하겠지만 한일신협약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한일신협약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바로 군대 해산입니다. 근데 해산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해산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얘네들이 의병에 가담을 하죠. 그래서 이 시기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 안 적혀 있는데요. 해산 군인님이 가담해서 조직력, 전투력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전국의 의병들이 다 모여요. 그래서 서울로 진공작전을 펼치나 결국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간 남쪽으로 올라간 호남 의병들은 다 괴멸하고 북쪽으로 올라간 의병들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올라가서 결국에 도만강을 넘어서 만주로 가서 독립군으로 계승하게 됩니다. 독립군으로. 자, 한편 또 다른 세력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애국개몽운동을 전개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 애국개몽운동은 위정척사에 반대예요. 즉 뭐죠? 개화운동을 했던 진보 세력이죠. 자, 애국개몽이란 뭐냐? 이것부터 알아놔야 되겠네요. 애국개몽운동이란 개화파 지식인이 중심이 되고요. 대표적인 게 독립협회 정신을 계승하게 되겠죠. 얘네들은 실력을 키워서 국권을 지키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실력은 뭔가요? 미래의 인재를 키워내는 교육,
그 다음에 경제력을 키우는 산업, 그 다음에 민중들을 개봉하는 언론, 뭐 이런 활동들입니다. 이 애국개몽 단체로 대표적인 단체가 3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보안회, 두 번째가 헌정연구회, 세 번째가 대한자강인데 요게 이제 동시에 생긴 게 아니라 하나가 만들어지고 결국 어떤 일로 해서 일본이 없애며 그 다음 게 만들어지고 또 없어지며 또 다음 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차례차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중에 대한자강에는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알고자 하는 것은 이게 아닙니다. 메인은 애국개몽운동 단체의 메인은 바로 신민회입니다. 자, 이 신민회는 대표적인 인물이 안창호 들어보셨나요? 그 다음 이승훈. 이분도 되게 유명한데 여러분 잘 모르죠. 이분들이 중심이 되고 이 사람들은 다 이제 독립협회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 신민회가 내세운 어떤 목표는 뭐냐면 아주 놀랍습니다. 국권 회복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공화정 수립을 목표로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공화정의 앞에서 뭐라고 했나요? 바로 공화정이라는 것은 왕이 없는 나라. 자, 그러면 결국에 이 신민회 세력은 무엇을 부정했다는 얘기예요? 즉 대한제국, 무늬만 존재하는 이 대한제국을 부정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질적인 활동은 어떤 걸 했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어떤 활동을 했냐? 아까 교육, 민족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세웁니다. 대성학교. 자, 이 대성학교는 누가 세우냐면 도산 안창호가 세웠어요. 자, 그런데 이승훈이라는 사람은 평양에서 평안도에 거의 뭐 5손가락 안에 꼽히는 굉장한 부자예요. 재벌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돈을 벌고 좀 허무한 거라. 자, 그런데 어느 날 안창호가 하는 연설을 듣고 내가 민족교육을 위한 학교를 설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워진 학교가 오산학교입니다. 자, 이 오산학교 출신으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만약 오산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면 이런 민족적 시를 쓰지 못했을 것이다. 맞춰보세요.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김소월입니다. 나보기가 역기와 가실 때 하는 사람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학교라는 기관은 사실 돈이 들어가고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학교 운영을 위해서는 기업을 운영합니다. 그 기업이 자기회사, 이거 도자기 회사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태극서관, 이건 서점이죠. 이런 걸 운영해서 자금을 마련해서 민족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나 이 신민회는 결국에 이렇게 실력을 키워서 일본의 총칼을 막을 수는 없구나라는 한계를 느끼고 1909년이 돼요. 그러면 만주로 갑니다. 그리고 독립군 기지를 건설해요. 만주에 있는 삼원보라는 곳에 독립군 기지를 건설을 해요. 그리고 독립군 양성기관이 요즘으로 따라 육사죠. 육사. 거기에 신흥학교를 건립합니다. 이 신흥학교가 나중에 신흥무관학교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암살이라는 영화 봤나요? 그 암살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핫한 배우 조진웅이가 신흥무관학교 출신이죠. 그리고 거기에 전지현이 독립군인데 대한독립군 소속이에요. 근데 이 대한독립군을 이끄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청천이거든요. 이 사람이 옛날에 그 신흥무관학교예요. 따라서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의 독립군의 장교들은 다 여기서 배출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이 신흥무관학교를 만든 게 바로 신민회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신민회가 해산이 돼요. 왜 해산이 되냐면 105인 사건이에요. 이 105인 사건을 간단히 설명하면 일본은 신민회의 정체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 신민회는 철저한 비밀결사, 간첩처럼요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웃지간에도 네가 신민회 회원이냐 아니냐 이거 몰라요. 여러분들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에 보면 간첩끼리 서로 자기가 간첩인지 모르죠. 그것처럼. 그런데 우연히 이 신민회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안중근의 사촌 동생이었던 안명근이 독립군 군장금을 모으러 다니다가 결국 체포가 돼요. 주로 이제 친일파들을 상대로 해서. 근데 신고로 붙잡힌 거죠. 근데 이 안명근을 취조하다 보니까 바로 이 신민회의 정체가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일본은 이 신민회를 이제 핑계 댈 수 없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1910년 우리나라를 지배하러 온 총독 있죠. 일본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다라는 음모가 있었다. 그래서 그 주동자를 잡아들인다라는 이름하에 신민회 간부들을 다 체포했는데
그 체포된 사람의 숫자가 105인이에요. 그래서 105인 사건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실형을 받은 사람은 8명. 근데 그 중에서 그 형량이 모두 다 한 1년 미만이에요. 이것은 곧 총독 암살을 모의했는데 형량이 1년도 안 된다는 것은 이건 결국 조작이라는 얘기죠. 조작. 자, 그래서 신민회가 해산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애국개몽운동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국채보상운동이에요. 우리나라가 근대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빚을 집니다. 이걸 빚이라고 하는데 이 빚을 주로 누구에게 지냐면 바로 일본에게 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경제적 노예가 되는 거죠. 이제 경제적 노예가 되다 보면 언젠가 조건을 내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 운동은 특이해요. 왜냐하면 이런 메인 운동은 서울에서 시작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대구에서 시작돼요. 대구에서 서상돈이라는 사람이 제의로 시작이 됐는데 일본에게 진 빚을 갚자. 어떻게? 국민의 성금으로. 근데 우리는 돈이 없지요. 그래서 결국에 국민들이 어떻게 하느냐. 남자들은 금연금주를 합니다. 자, 그래서 모금운동을 하고 여자들은 금연금주를 못하죠. 담배를 피지 않고 술을 안 먹으니까. 그래서 대신에 반지와 비녀를 모아서 성금을 모았어요. 그래서 정말 단기간에 200만 원을 모았어요. 그때 위기감을 느낀 일본이 이 국채보상기성회라는 이 단체가 주관이 돼서 이 운동을 전개했는데 이 국채보상기성회를 이끌었다 양기탁이라는 사람이 공금을 횡령했다라고 루머를 퍼뜨립니다. 그래서 이 루머 때문에 결국에 양기타이가 체포가 돼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무혐의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운동의 열기가 식고 이 운동은 실패를 했어요. 자, 일본의 탄압으로 실패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채보상운동의 중요한 이유는 바로 국민이 직접 주도해서 위기에 빠진 국가를 경제적으로 살려보겠다. 경제적 자립도는 경제적 구구 운동이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의의가 깊어요. 자, 이것이 1907년이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1997년. 90년 뒤에 우리나라가 결국 파산하죠. 자, IMF. 자, 그런데 이 IMF 때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을 해요. 이 금모으기 운동은 바로 역사적 사실을 다시 우리가 재현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돌고 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도 대구에 가면요. 번화가에 공원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외지 사람들이 이제 이 공원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 대구 사람들 어깨에 힘을 꽉 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공원 이름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국채보상애국 공원입니다. 자, 어때요? 자,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자, 1910년까지 버틸 수 있었나? 두 가지죠. 항일의병운동과 그리고 애국개몽운동. 항일의병운동에서는 1차, 그러니까 첫 번째 을미, 을사, 정미 각각의 원인과 그리고 그 시기의 의병의 특징을 알아두시라고 했고 애국개몽 운동은 실력을 키워서 국권을 회복하자는 운동이고 대표적인 단체가 뭐가 있다는 것만 알고요. 신민의 활동은 꼼꼼히 챙겨두셔야 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국채보상운동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꼼꼼히 잘 챙겨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마지막 시간이 남았네요. 자, 선생님은 이제 마지막 강의를 찍으러 갑니다. 끝!